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8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SNS와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MZ세대가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MZ세대에 익숙해질 때쯤 새로 부상한 트렌드세터가 있는데요. 바로 잘파 세대입니다. 오늘의 슛동라에선 잘파 세대의 정의와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과 함께 잘파 세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주제는 잘파 세대네요. 전 그동안 MZ세대만 들어왔어서 그런지 잘파 세대라는 표현이 낯설고 그 뜻도 잘 모르겠는데요. 잘파 세대의 정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잘파 세대는 또 어떤 세대지? 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잘파 세대란 Z세대와 알파 세대를 묶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MZ세대의 그 Z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Z세대는 1995년도부터 2009년생까지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파 세대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생을 뜻합니다. Z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른다면 알파 세대는 선천적 디지털 세대로 부르기도 해요. 이들은 처음 눈을 뜬 순간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고, 그렇기에 잘파 세대에겐 스마트폰의 존재가 당연할 뿐더러 인공지능이나 가상인간도 낯설지 않은 것이죠. 2010년생부터라니 저희마저도 포함되지 않는 세대가 등장했군요. 그렇다면 잘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명확한 가치에 따라 가치 소비를 하는 성향을 가지는데요. 패션, 유통 등 각 업계에서도 새로운 트렌드 주도층으로 떠오른 잘파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자님, 디지털 세계 속 잘파 세대의 입지도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MZ세대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바로 단순히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네요. MZ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결국 확산되었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맞아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포함되는 범주죠.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도 코딩을 배우는 거 아시나요? 이들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에 직접 콘텐츠를 제작, 공유하는 것도 이전 세대들보다 능숙해요. 맞아요. 저희 동생도 학교에서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간단한 콘텐츠 제작을 알아서 척척하길래 오, 나보다 익숙한데? 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잘 팠을 때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즉 크리에이터들이 창작물로 수익을 만드는 산업을 주도할 전망이에요. 와, 그렇군요. 잘파 세대의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메타버스 스타트업 레드브릭이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잘파 세대의 활약은 두드러졌어요. 당시 18살이었던 장지훈 군이 크리에이터 챌린지 시즌4의 대상을 타기도 했거든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이번엔 콘텐츠 제작자로서 잘파 세대의 입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잘파 세대는 이미 뛰어나고 발전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사실 MZ세대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잘파 세대는 이러한 MZ보다 더욱 비디오에 익숙하고 콘텐츠 제작 방식에도 조금 더 열려있으니까요. 잘파 세대는 요즘 코딩 같은 것도 기본적인 교육의 형태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세대들보다도 더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잘파 세대가 가치 소비를 한다는 점은 이제 알겠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는 없나요? 제 생각엔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잘파 세대의 소비 가치관 중 가장 큰 특징은 명품 소비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들은 높은 가격 안에서 가성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 브랜드도 거리낌 없이 구매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저도 SNS 등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명품 소비는 개인의 자유지만 구매 연령대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파 세대는 기성세대와 본인들은 다르다고 설명해요.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는 건 맞지만 확연한 로고 플레이로 계급을 나눴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만족감이 우선이라는 거죠. 즉 남의 시선보다 내가 원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최근엔 로고 플레이보단 로고리스 제품이 더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잘파 세대의 주장은 본인들은 과시보다 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준영 상명대 소비자거주학과 교수는 디깅, 즉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이나 영역에 깊게 파고드는 행위가 관련 제품의 소비로 이어진다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표출하려는 욕구가 큰 세대라고도 말했어요. 그렇군요. 구매력이 연령대에 비례한다는 상식을 깨는 세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안 기자님께서 잘파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관련해 밝은사회연구소 이주연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세대죠. 특히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만 경험한 세대로 때문에 모바일 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인데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접근하기가 쉬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고 취향에 따라 컨텐츠를 즐기며 컨텐츠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디지털 환경에 워낙 친숙한 세대다 보니 경제관념 또한 남다르고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또한 일상적인 세대입니다. 새로운 경제 활동과 가치 창출이 가능한 컨텐츠를 쉽게 접하다 보니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도 하고요. 게임, 유튜브 등의 매체를 활용한 경제 활동에도 익숙합니다. 자신이 창출해낸 수익을 직접 관리하며 일찍부터 경제관념을 깨닫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의 소비 형태 중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보호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업사이클 제품, 재활용 가능한 제품,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수요가 연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파 세대 사이에서는 환경보호를 실천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이번엔 패션계가 잘파 세대를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와, 패션계는 아무래도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업계잖아요?
잘파 세대 공략을 위해 어떤 마케팅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럼 제가 서둘러 설명해 드릴게요. 에이세컨즈는 젠더리스 제품 라인인 유니스를 출시했어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에이세컨드란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젠지 세대가 성별을 초월한 다양한 취향에 대해 자연스레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적 특성이 있기에 이를 고려한 제품 라인을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에이세컨즈뿐 아니라 뮬라웨어도 친환경 염색 기법으로 지속 가능의 가치를 더한 가먼트 다잉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요즘 잘파 세대는 단순한 상품의 질이나 취향뿐 아니라 지속 가능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패션 업계에서도 잘파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어그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라는 앱을 이용해 운영하던 어그월드를 실제 팝업 스토어로 구현했어요. 팝업 매장 방문객의 90%는 1020 세대였고 매출도 행사 전주 대비 37%나 증가했다고 해요. 37%나요? 대단한데요? 안 기자님께서 이 어그월드를 실제로 이용하셨던 시민분을 인터뷰해 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어그가 운영하던 어그월드에서 제페토 캐릭터를 만들어 직접 이용했었는데요. 이런 패션 업계에서도 제페토 같은 가상세계 콘텐츠를 제작한 게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웠답니다. 제페토 내에서 캐릭터를 보유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는데 실제로 팝업 스토어까지 구현되어 그것을 이용해 보니 더 즐거웠던 것 같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파 세대는 패션, 게임, 유통업계 등 전 산업군이 주목하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잘파 세대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자이낸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이낸스요? 금융업계라고 하셨으니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관련된 뜻일 것 같은데요? 오, 아나운서님 추리력이 상당하신데요? 자이낸스는 Z세대와 금융을 합성한 신조어예요. 최근 은행권이 이 자이낸스 시장을 공략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각각의 은행들은 어떤 서비스를 내놓았나요? 먼저 신한은행은 20대가 자주 사용하는 교통, 카페 등의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더한 체크카드를 내놓았어요. 또한 무지출 챌린지 등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Z세대를 위한 모바일, 쿠폰 마켓 서비스를 제작하기도 했죠. 와, 정말요? 다른 은행들이 내놓은 서비스들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국민은행은 신분증이 없는 학생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리브 포켓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또 다이어리 꾸미기 감성에 익숙한 잘파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스티커 리워드를 내놓기도 했죠. 특히 이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자님, MZ세대에 이어 잘파 세대까지 이렇게 세대를 구분지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세대 갈등이 아니라 시대 갈등이라고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 시대를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포용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장애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요즘의 MZ세대나 잘파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MZ나 잘파 세대는 기성세대의 의견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맞아요. 세대 간 소통이 부족하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대 간 상호작용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생각과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의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쵸. 제가 읽어본 터칭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특정 세대가 겪은 경험과 사건으로 서로의 행동이나 특징의 배경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특정 세대의 노력이 아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맞아요. 결국 서로 세대를 향한 이해와 노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겠죠. 오늘 기자님과 잘파 세대란 새로운 세대에 대해 알아보고 이 잘파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업계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잘파 세대란 용어조차도 몰랐던 제게 이번 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업계에서 잘파 세대를 겨냥한 여러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잘파 세대의 소비 습관과 그 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구분지으려는 행위는 세대별 비교에 이어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정규 방송 마지막 슈똥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만나요. 이상으로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안영현, 기술에 제52기 기술부 디지털미디어학과 2학년 박예은, 진행에 제52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정수연,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안영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28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